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매출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4분기에도 매출 감소를 예상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EPS는 예상치를 밑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좋긴 했는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정도 줄었고요. 가이던스도 살펴보면 4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부터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네, 지금 화면에 실적 발표 수치를 띄워드리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해밍캐스터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이런 컴플레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EPS 매출 수치는 좀 화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네, 비주얼적으로 더 맞습니다. 좋기도 하고요. 해서 저희가 EPS 매출 가이던스 정도까지 네, 메타는 지금 DAU 일일 활성 사용자까지 같이 네. 뜨거든요. 해석을 좀 해밍캐스터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 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계속해서 실적 짚어드리면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3분기 1일 활성 사용자는 19억 8천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문제는 비용과 지출이 늘었다는 점에 있었다는 건데요. 비용과 지출이 전년 대비로 19% 정도 증가한 2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6% 정도 감소하면서 56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지난해 36%에서 20%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의 VR 헤드셋과 또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의 매출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2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사업부의 손실은 36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리얼리티 랩은 올해 들어서 94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매출은 2분기 연속 감소를 했는데 네. 비용과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우려감이 커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커버그 CEO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저커버그 CEO는 이 실적에 대해서 매출이 단기적인 도전에 직면하긴 하겠지만 강력한 매출 증가를 회복할 수 있는 펀더멘털 자체는 그대로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좀 애매한 멘트죠. 네. 그쵸,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정묵윤님의 댓글 보고 너무 마음이 지금 아픈데 네. 메타 2,000주 있는데 지금 평단가가 324, 324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밑에 갑자기 와 경연하나보다 평단이 높으신 분이 있으시네. 케미님 나오세요. 네. 아 324달러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반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얼마인가요? 아니 그리고 오늘 메타가 개장 전에 정말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22.82% 현재 빠지면서 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떻게? 네, 말을 좀 아끼고요. 네. 지금 투자액이 숙연한-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 지금 네. 숙연해지는데 진짜. 네, 투자액이 굉장히 많기 숙연해요. 때문에 투자액을 들어보고 네네. 저의 의견, 그러니까 메타를 보유하고 있는 네. 사람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네, 네. 하시는 어, 건가요? 투자자이자 네네. 분석가로서 메타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자기 객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르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쉽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숙연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데요. 지금 갈 곳이 잃었네요. 네. 잠시. 네. 메타 월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이 오늘 나왔습니다. 메타가 최근 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는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인 브라이언 노악은 메타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높은 자본의 지출 그리고 회사로부터의 낮은 잉여 현금 흐름을 이유로 목표 주가 역시 좀 절반 수준으로 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목표 주가는 205달러에서 현재 105달러로 크게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네. 거의 절반 정도로 네. 깎였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105달러가 목표 주가라고 하는데 네, 뭐 거의 지금 근접하는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1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네, 이 분석가는 메타가 향후 2년 동안 690억 달러의 자본 비용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I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좀 구조적으로 더 높은 자본 집약도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투자 덕분에 메타는 향후 5년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023년 잉여 현금 흐름이 60%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자본 수익률과 성장성을 입증하기에 리스크가 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가 이미 올해 주가가 61%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광고 지출 둔화, 그리고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변화, 그리고 틱톡과의 더 치열해진 경쟁 이 세 가지 요인이 좀 이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릴스에 대한 사용자 참여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AI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투자가 결과물 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의 수익성은 계속 침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수익 전망치 얘기가 남았는데 2023년과 24년 수익 전망치는 1%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데 잉여 현금 흐름 역시 각각 59%, 48%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익도 안 좋아지고 현금 흐름도 네. 크게 이제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와중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네. 사업 선상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안 하시죠? 아니 다 끝났나요? 네. 네, 네. 네. 그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메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많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 댓글창에 대한 분위기도 굉장히 메타는 메타작중 뭐 이런 얘기가 네. 주로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단순히 보유하는 상황을 떠나서 일단은 원인 분석 좀 간단히 해보면 메타 주가가 다른 빅테크 기업에 이렇게 많이 부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메타의 주요 수입원은 뭐 구글과 마찬가지로 좀 광고죠. 네. 광고인데 애플 정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에서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 그리고 네. 경쟁 업체인 틱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거죠. 미래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사명까지 바꿨던 이 메타버스 사업 분야가 이 돈을 먹는 하나다. 매출은 없고 뭐 적자만 몇 조대를 기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거의 조롱급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 회사가 미래 전략을 잘 세워서 갈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리스크 테이킹이 거의 거고 근데 메타가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기존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메타버스를 진행했던 거예요. 네. 근데 네.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 거죠. 기존의 캐시카우들이 영향을 타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좋았던 재무 건전성도 좀 타격을 좀 받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타격을 받은 게 바로 숫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숫자 때문에 이 월가에서는 바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꿈과 희망과 비전도 좋지만 그것이 지금 바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 밸류에이션 매기기엔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재무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메타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는 거고요. 네. 그런 것이 현재 주가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던 부분에서도 한번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니까 심리적으로 앞으로의 더 암울한 미래를 반영해서 최근 지금 오늘 뭐 20% 가까운 뭐 시간의 하락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미 낙폭이 굉장히 뭐 어느 경우에는 뭐 60% 이상 혹은 뭐 30% 이상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런 저점 구간에서 흔히 말하는 지표 쇼크 때 손절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예, 이거는 가장 극적인 어떤 가격의 변동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그걸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구간에서 손절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포기하는 그런 그림일 것 같고 메타에 대한 투자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 스스로 내가 메타를 왜 투자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빅테크라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다른 빅테크를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을 맞아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그러면 내가 빅테크의 투자 전략이라면 메타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비중 축소를 하고 탈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페이스북 우리가 너무 그 메타
메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장점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페이스북 요즘 누가 쓰냐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우리나라 잘 안 쓰는 왓츠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계속 인스타그램 대체할 플랫폼은 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광고 시장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지금 유지하는 갖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크다. 라고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캐시카우 부분이 약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의문점을 두는 거는 이 리얼리티 랩,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 원처럼 네. 뭐 이렇게 쓰면은 갑자기 쫙 나와가지고 막 총도 쏘고 뭐 전기도 오고 정말 이제 이런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네. 근데 현재는 그냥 도트 그림의 그런 아바타들만 있는 네.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메타에 대해서 좀 그런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깊숙이 두었던 네.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꺼내고 다시 껴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앱들이 많이 나왔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네. 얼마나 좀 변화가 있었을까. 확실히 변화된 거는 이 어떤 그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체험을 하라는 위주의 어떤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 하드 유저들이 좀 많대요. 그러니까 하드 유저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드 유저들을 위해서 이 리얼리티 속에서 이 메타버스 속에서 커뮤니티성을 좀 강화하는 그러니까 네. 뭐 아이디를 만들거나 활동을 하고 커뮤니티라는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컨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술력이 못 따라가는 것보다도 제 생각엔 데이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뭐 그래픽 기술이나 이런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적인 아바타를 만들고 이러기 어려운 것보다는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직 뭐 통신 아니 5G도 뭐 다 안 깔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 좀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 메타버스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되는 네.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이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들 그리고 그 세계에 많은 수익이 창출된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미래를 우리가 가고 있다면 메타 말고는 이것을 실현할 가장 가능성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드는 거고요. 만약에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메타 투자할 이유는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메타버스 쪽으로 간다 한다면 선택지는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테슬라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이 전기차라는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지만 초기에 많은 돈을 쓰고 적자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혹자는 그걸 테슬라랑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전기차 성공한 뒤에 많은 후발주자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그동안 쌓았던 데이터들, 그동안 쌓았던 그 자율주행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위치를 갖고 주가도 차이가 크잖아요. 메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후발주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메타가 올려놓은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비전에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메타를 지금 포기할 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좀 더 지켜보고 지금 좀 매수의 기회라고는 좀 조심스럽게 말하겠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좀 촉촉하시네요. 괜찮아요. 주식주라는 게 이렇습니다. 네. 조롱받고 놀림받고 하다가 형 코인베이스 갖고 있잖아. 조롱받고. 네. 어느 시점 후에 박수받고 계좌는 불고 네. 난 행복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주시장입니다. 메타 코인베이스 물려 있지만 파생 플레이를 잘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보통 주식 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투자 자산을 활용하는 게 뭐 파생이 아니더라도 ETF라든가 그래서 뭔가 투자 카드가 많다면 어떤 시장상의 대응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부장님이 정말 열성을 다해서 네. 메타에 대해서 왜 투자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 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양심 선언을 할게요. 네네. 제가 친하게 지는 후배가 있어요. 네. 가끔 이제 만나서 하는데 걔가 요즘 너 뭐 좋게 보니 하면 얘가 막 열변을 토면서 테크에 좀 빠져 있는 테크바여가지고 네. 지금 메타버스 하면 딱 메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페이스북 네. 얘기하면서 형님 그 오큘러스를 써보세요. 난리야 아니다. 막 저 방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경험을 해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보니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감히 메타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니? 너는 아직 갖고 있니? 그리고 너는 청각이 어떠니? 그러게요. 네,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종목도 같이 물어봤는데 그 친구 의견을 또 좀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저에게 이 투자를 제안했기보다는 이 종목을 얘기했던 친구의 또 논리들을 같이 들어봤고 저도 판단컨대 그래 나쁘지 않다.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끝. 네네네.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는 거. 네. 지금 희망회로 그만 돌리라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눈물 촉촉한 네네. 실투자자의 방송. 네. 맞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메타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멘트.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왜 이리 짠하냐고 자꾸 댓글창에서 네. 통화 종료라고. 깨진 우정 통화 종료. 근데 솔직히 제가 정말 심각하고 뭐 그러면 진짜 웃음기 싹 사라지고 심하게 말씀드렸겠죠. 근데 지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본다. Look at the bright side. 예. 미래를 내다본다. 네. 투자 의견들 계속 오늘 나오고 있죠. 사실 CNBC 대문을 오늘 하루 종일 메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투자 의견들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잠시만요. 네, 키뱅크 투자 의견에서 다시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까지 다뤄보고 네. 우리 부장님이 너무 진심 어린 네. 멘트 길게 제가 지금 하셔가지고 길을 갈 곳을 잠시 잃었어요. 잃었거든요. 키뱅크 투자 의견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키뱅크 투자 의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네. 키뱅크 분석가들 역시 메타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연도 2023년과 24년의 EPS 전망치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요. 23년 EPS 전망치는 28%, 24년 EPS 전망치는 29%가량 하향 조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췄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부문의 투자 비용이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높은 운영 비용을 좀 고려를 할 때 메타의 앱들의 마진이 현재 평균 30%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이 부분도 2024년까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하향 이유들을 좀 짚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이유들도 사실 그 메타의 이번 실적에 모두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워낙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뭐 내년까지도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엔의 투자 의견까지 함께 다뤄볼게요. 네, 코엔의 투자자들 역시 메타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아웃퍼폼에서 마켓 퍼폼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투자 비용의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205달러에서 13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메타의 주요 사업에서 AI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선두 주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상당한 손실이 좀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2027년까지의 EPS 목표치를 전부 하향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향후 5년간은 네. 좀 안 좋을 것 같다. 뭐 냉정한 평가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바에서 재무적으로 약화된 부분들 앞으로 많이 또 투자할 부분이 있고 이익 들어오는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 당연히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세팅해놨기 때문에 돈만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 네. 돈을 뭐라 하냐? 인수를 하죠. M&A를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구조로 가는데 애플이나 뭐 마소나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 현금 흐름을 갖고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하고 가는데 페이스북의 전략은 좀 달랐던 거죠. 오히려 이걸 좀 시프트를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히 메타버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갈렸던 거고 그것이 먹혔다면
굉장히 큰 시프트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막 그 많던 현금들이 빠르게 감소하겠다는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주가에는 충분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에 대한 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